네, 10월 2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비트코인의 흐름과 나스닥의 흐름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9월 1일 이후고 비트코인이 34% 급등을 한 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6% 급락을 해버렸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대비 10% 정도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조정 국면으로 시장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움직이다 보니까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어떤 동조화 양상이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 뭐 이 정도면 완벽한 탈동조화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포착이 돼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조정은 받고 있지만 흐름이 썩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35,000달러 돌파를 위한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고, 35,000달러를 터치하고 지금 저항을 맞은 건데, 다행히도 34,500달러 주변에서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과연 이대로 반등세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것인가. 사실 한꺼번에 너무 급하게 지금 올라서 조정을 더 받아도 이상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32,000달러, 31,000달러 여기까지 조금 빠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진 않은 상황인데, 뭐 개미들의 마음이 그렇듯이 뭐 이대로 조금 조정 받다가 좀 잘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대체로 가지고 있겠죠.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하루 사이만 2.43%가 빠졌어요. 그래서 9개월 최대 낙폭을 확인을 했고, 전고 대비 10% 이상 빠지면서 사실상 조정 국면. 이건 나스닥이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상반기에서 이제 3분기 정도까지도 AI 열풍이 대단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기 거품이 좀 껴있었네. 이게 지금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장 뭐 알파벳 같은 경우가 10% 빠졌잖아요. 뭐가 막 빠지는 게, 이게 무슨 잡코인들 빠지듯이 시세가 지금 빅테크 시세가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나스닥 상황이 이렇고 기술주들도 야, 이게 겉으로 보는 거랑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또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너무 좋죠. 지금 올해 들어서만 100% 올랐어요. 100%. 그러니까 연초에 작년 연말에 매수한 거 그대로 들고 있으면 지금 100%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랠리 배경을 놓고,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깔려있기 때문에 가장 큰 메타로서 작용은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라고 코인데스크가 이번에 좀 분석을 제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부 부채 상승에 대한 우려, 피아트머니의 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주식과 채권 시장의 불안정,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비트코인이 급등 랠리를 펼칠 수 있었다. 단순히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 종합적인 요인들이 이번에 비트코인 시세를 끌어올렸다라는 거를 코인데스크가 좀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찰스 에드워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홍보하고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블랙록이고 뭐 피델리티 이런 데죠.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따지고 보면, 아니 얘들이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블랙록이 움직였잖아,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반등을 할 수밖에 없지, 매수세가 달라붙을 수밖에 없지,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폴 튜더 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금과 비트코인을 동일한 선에 놓고 비트코인 나 좋아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특히 이번에는 지금 이번 비트코인 랠리의 배경을 놓고 보면 미국의 재정 문제, 재정 적자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정치적인 사고 방식을 이제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투자 방식도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다. 어디로? 비트코인을 이 사람은 꼽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비트코인의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고도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BTC가 지금 이제 현물 ETF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가격이 220% 올랐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엔비디아가 198%.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상승률보다 GBTC의 상승률이 더 높은 거예요.
GBTC가 할인율,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레이스케일 망했네, GBTC 망했네 이런 조롱의 목소리가 작년 하반기만 해도 어마어마했었죠. 그런데 지금 할인율이 46%에서 13%로 완화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GBTC로의 전환,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GBTC가 결국에는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할인율도 이렇게 조금 완화가 된 거고, 특히 이제 현물 ETF로 승인이 딱 되면, 그러니까 뭐 GBTC가 현물 ETF로 전환이 되는 게 먼저가 될지, 블랙록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먼저 승인이 될지, 아크 인베스트가 먼저 나오게 될지, 뭐가 1등을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동시다발적으로 승인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됐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는 것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라는 것, 매수를 해서 축적을 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급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문가들이 5만 달러 이상으로는 급등 전망이 지배적이다라고 코인데스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어제 갤럭시 디지털 우리가 리포트 짚어봤었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승인 첫 해에 74% 수준의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 9월 말 기준 가격을 원화로 따졌을 때는 뭐 8천만 원 정도 가능하다. 1년 안에 출시 1년 안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지고 있는 그 메타 자체가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기관들의 대거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 얼마나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 요거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면밀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상징적으로 지금 GBTC의 할인율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 가격 급등세만 보더라도 올해 들어서 220% 많이 회복이 됐죠. 일단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것인가, 어디를 저항 라인으로 저항을 계속 겪고 지지 라인으로 확보를 할 것인가, 대체적으로는 이게 조금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이 32,400달러에서 31,000달러 구간, 여기를 지지선으로 잘 삼아주면 4만 달러까지 랠리 가능하다. 만약에 31,000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이 최근 돌파가 불트랩 으로 확인이 될 것이다. 라케시 우페드히에가 말한 것에 거의 비슷해요. 다른 분석가들도 약간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분석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이 숫자가 구체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은 얼추 비슷해요.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 크립토 위자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000달러 주변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32,500달러에서 36,000달러 범위까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고 나서 일단 39,000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반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조정을 받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3만 달러에서 3만 1,000달러 구간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어설프게 매수하지 말고 차라리 요때 바이더디 패라. 그리고 나서 다시 4만 달러로 가는 열차에 올라타라 라는 취지로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요 정도 그림? 아니면 요 정도 상황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인버티드 차트, 이거 뒤집은 거죠. 뒤집은 걸 봤을 때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이 되고 거대한 모습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넥라인을 기준으로 측정을 했을 때 이게 완성이 쫙 잘 된다라면 지금 7만 달러가 타겟 지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버티드 차트로 보니까 이게 또 되게 재밌게 모습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LRF 부유카슬란이라는 이 크립토 퀀트 기고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전 처음 봤는데 이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분석 내용이 약간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작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일간 RSI가 87까지 올라섰고 이건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엄청 지금 붙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5,800달러가 주요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펀딩 비율도 높은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 거래소 입금 물량이 출금 물량보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32,000달러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 거래소에 입금되는 물량이 더 많다라는 것은 매도 가능 물량이 더 늘어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가 후퇴가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32,000달러 정도까지 라는 걸 보여주는 몇 가지 온체인 상황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일리 있게 들리고, 무조건 계속 반등했으면 좋겠다, 추가로 갔으면 좋겠다, 계속 랠리했으면 좋겠다, 비나이다
뭐 천지신령님, 예수님, 부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요것보다는 이런 약간 두 갈래의 시나리오 상황을 우리가 다 고려를 하는 게 객관적인 어떤 투자 스탠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과연 언제 출시될까? 이게 되게 관심사인데 지금 게리 겐슬러 말하는 걸 보면은 이게 또 뭐 내년 1월이 아니고 그냥 막 갑자기 또 부지불식간에 자고 일어났더니 승인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비트코인 선물 ETF 때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랑 거의 멘트가 비슷한 얘기를 지금 겐슬러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언제 출시될 거냐? 지금 검토하고 있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이 나왔더니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직원들의 일이다. 직원들이 위원회에 보고를 하기 전까지 모든 것을 미리 판단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판단할 거라는 거죠. 그걸 따를 거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과거 비트코인 선물 ETF 때처럼 이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가능 시그널 이런 걸로도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이건 엘레노어 테렛이 공유를 한 건데 미국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제품을 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제품이 뭔진 얘기 안 하는데 맥락상 지금 SEC에서 가장 핫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 출시라고 하면 그건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닐까. 예, 그래서 사실상 이게 지금 승인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 직원들에게 퉁치는 걸 보니까 최근에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언니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 계속 논의를 하다 보니까 SEC 직원들이 담당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인상을 받았다. 상당히 변화된 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다 이렇게 조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떤 승인 가능성, 그 언질 내지는 시그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 또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메타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자본시장 전반이 좀 어질어질하잖아요. 어질어질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요거는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찍었죠. 근데 오늘은 보니까 터키에서 또 한 번 신고가가 경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안전 자산으로서 리스크 해칭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나이스한 거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라는 거는 제도권 안으로 비트코인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기관들의 어떤 투자 대상 가운데 하나가 이제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대형 기관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다.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네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아직도 뭐 시작 지점이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조정이 올까, 어디까지 올까, 어느 단계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어느 단계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요 틀 안에서 여러 분석가들이 비스무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조금 단기 조정의 범위가 32,000달러에서 31,000달러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까지 조금 종합적으로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